자, 73쪽 15번 어법상 가장 자연스러운 건데 천왕의 규정에 일단 의자부터가 조금 삐딱하죠. 왜냐하면 이 의자가 좀 중의적이죠. 근데 그냥 의자가 빠져서 천왕 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위반한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위반하답니다. 그러면 천왕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자연스럽죠. 애를 쓰려면 규정에 위반되는, 위반되었던, 위반된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맞죠. 그 다음 이사의 대표, 또 의자가 나오는데 의자가 나오면 일단 틀린 항목도 없습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그런데 이게 이제 관형적 조사이기 때문에 대표권을 꾸밀 수도 있고 제한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주식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에 나온 문구였다면, 회사의 문구였다면, 이사가 대표권을 갖고 있죠. 이 문장이 이사가 대표권처럼 보이잖아. 실제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문구죠. 그죠? 대표권은 이사한테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대표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사장, 즉 그런 이사를 뭐라 그래? 사장을 대표이사 그래요. 이사가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갖고 있는 거지 상무이사나 전무이사 그 이사들은 대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의 대표권을 이사가 제한한다 이런 뜻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꼭 이 문장이 이사가 대표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가 대표이사 대표권에 제한하는 것은 뭐 이 정도가 맞죠. 이게 꼭 이사의 대표권처럼 보이고 이사가 제안한 것도 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를 정관에 기재하는 게 이것이 가리키는 게 그것이 뭐예요? 이사가 대표권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가 누가 대표권 갖는 것을 제안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것이라는 게. 그래서 틀렸고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의로부터가 프롬을 직역한 건데 프롬을 직역했다 해서 꼭 틀렸다는 건 아니라겠죠. 삼가라는 것이 틀린 건 아닌데 세모를 쳐놓고 허락을 얻은 영업에 하나여 무엇에 하나에는 제대로 썼고 성년자와 통일한 행위를 갖는다라고 했죠.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4번은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대한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그랬는데 이게 정함이 있는 경우 하면 무생물이 주어가 됐죠. 무생물이 주어가 되는 것도 번역도 문장이라겠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면 4번도 틀린 겁니다. 근데 3번처럼 의로부터 프롬을 직역하거나 4번처럼 정함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무생물이 주어가 됐을 경우는 틀렸다기보다는 삼가라는 번역도 문장이라고 기억나죠. 그럼 일단 요거는 핵심적인 틀린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은 그거 외엔 이상이 없었죠. 3번은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 4번을 보면 가처분 명령에 대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 정함이 있는 그랬거든. 있는 밑줄 경우에는 법인 통상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밑줄 시종일관 있는 경우 저 뒤에 못한다 그래서 시종일관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뭐야? 현재형 문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상대 시제나 절대 시제나 계속 현재형 문장으로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현정으로 맞춰줘야 돼요. 근데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그렇습니다. 아니하네 기본형은 아니하답니다. 그죠? 그러면 하다 아니하다 못하다는 본용어 품사와 같아요. 그러면 아니하네 본용어는 속하답니다. 어디에 속한다 어디에 속하고 있다 같아요.
그죠? 그러면 속하다는 동사기 때문에 뒤에 아니한도 동사죠. 그러면 현정으로 써줘야죠. 그럼 아니하는 현재가 아니죠. 그래서 아니하는 이렇게 써야죠. 아니면 안는을 쓰든지. 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내가 한 글자도 안 바꿨습니다. 그러네요. 16번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옳은 건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심 와를 동그라미 쳐야겠죠. 인식의 변화 명사로 끝났어. 그럼 관심까지 끊으면 인식의 변화, 인식의 관심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되지만 변화가 높아져도 또 안 되죠. 앞뒤로 다 안 맞습니다. 2번 우리가 기름을 아꼈쓴다면 자원의 낭비 도 막고를 동그라미 치면 무엇의 낭비도 막고 어디까지 가로를 쳐야 되면 낭비도 막이니까 깨끗한 환경 유지하까지 가로 닫아야죠. 그러면 깨끗한 환경 유지할 수 있다, 자원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니까 돼버렸죠. 그죠? 만약 이게 만약에 틀린다면 자원의 낭비와 깨끗한 환경도 유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문장이죠. 3번 시민 각자가 환경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고를 동그라미 치면 접근할 수 있이야. 그러면 참여할 수 있까지죠.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보에 대해 접근한다겠는데 뒤에 정보에 대해 참여한다가 되어버렸죠. 정보에 대해 참여할 수는 없죠. 무엇에 참여한다가 되겠지. 그래서 호응이 안 맞아요. 4번 학교에서는 자 에서는이 맞냐 틀냐 물어보면 는자를 빼보면 알아요. 는자가 강조하니까. 학교에서 저 뒤에 설치를 하고 있다. 이상이 없습니다. 요건 이상이 없고요. 학생들이 건강 과를 동그라미 치면 학생들이 건강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끝내야 될까? 쾌적한 교실 환경까지 끝내야 되죠. 그러면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되지만 학생들의 건강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7번 번역투. 자, 번역투 문제가 아니라고 물어봤다는 거 다짜고짜 이제 번역투 문제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외래어법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말답지 않는 표현이라고도 물어본다겠죠. 이럴 때는 그냥 번역투는 다 틀린 겁니다. 여기 있죠. 자, 그러면 나는 부모님의 애에 의해죠. 애에 의해. 틀린 겁니다. 그 에게에 있어서죠. 틀렸죠. 2번 방학에 저희들 방문에 뭐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이다 이렇게 하죠. 가지고 있다가 틀렸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포인트입니다. 학대폭력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의 자숙이 필요로 하다. 무엇을 필요로 하다. 이것도 포인트지.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야 되죠. 3번 내 고향에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다. 고향에는 아직도 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다. 포인트는 없습니다. 밑에 이런 짓은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이름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상이 없고요. 답 3번. 이런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 번역투죠. 마지막 오늘 저희 시간에는 학교 문제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 무생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죠. 다 번역투네요. 답은 3번. 18번 어법에 맞는 것. 날씨가 내일부터 누그러져 주말에는 연예인경은 대체로 예상된다. 자, 예상합니다를 쓴다면 무엇을 예상합니다야. 근데 무엇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이 없죠.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이 없죠. 그죠? 예상하다가 쓰려면 누가 예상한지를 써줘야 돼요. 그죠? 이상이 없네요. 내가 유학을 떠날 때 친구가 소개시켜준 틀렸죠. 소개해준 이건 먼저 틀렸고요. 3번은 일반 축구팀은 불안한 수비 와를 동그라미 치면 불안한 수비로 끝났으니까 어디까지 끝내야 되냐면 그렇죠. 문전 처리까지 끝내야죠. 문전 처리가 미숙하여는 되지만 그렇죠. 수비가 미숙하여는 안 되죠.
불안한 수비가 미숙하면 안 되잖아. 수비가 불안한 거였지. 그래서 틀렸죠. 4번이 좀 문제인데 방송 장비를 휴대한 트럭이 현장에 대기하면서 시설 상황을 준 게 누가? 트럭이 뭐 하면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준 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단어를 잘못 쓴 게 있는데요. 방송 장비를 휴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휴대는 사람이 지니는 것을 휴대한다 그래요. 강아지가 휴대한다고 할 수도 없고 트럭이 어떻게 휴대하고 다녀요. 휴대하는 것은 사람만이 지니는 거죠. 그러면 휴대라는 단어를 잘못 쓴 겁니다. 그러면 방송 장비를 실은 트럭. 근데 실은이 우리말에서 싫다. 좀 어려운 말 쓰고 싶다. 그러면 방송 장비를 그래서 장착한. 그러면 아닌데 만약에 뒤에 붙이기만 했다. 그럼 부착한. 장착한. 어려운 말 쓰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쉬운 말로 하면 실었다. 실은 이렇게 하죠. 휴대는 틀렸습니다. 휴대는 사람이 지니는 것. 그게 답이 1번입니다. 19번. 어법에 맞는 문장인데 이 매장에서 는이야. 그러면 는자를 빼봐야 돼요. 에서는, 에게는, 에는이 나오면 는자를 빼서 해석을 해라. 는자가 뭐니까 강조하니까. 그럼 이 매장에서 저 뒤에 자리매김되고 기대된다. 틀렸죠. 이 매장에서 자리매김되고 기대된다. 주어서술 호응이 아예 안 맞습니다. 2번 우리는 본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녹색강을 즐기고를 동그라미 치면 무엇을 즐기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즐기까지야. 즐기다 어간까지야. 아니죠. 계기는 명사니까. 자, 무엇을 즐기고죠. 자, 무엇을 있는데 무엇은 없죠. 그럼 없다는 것은 뒤하고 똑같다는 뜻이거나 생각된 거지. 그러면 용언이야, 용언. 용언의 어간이야. 그럼 용언의 어간까지 꺼내야 돼요. 용언의 어간까지. 기본이 즐기다잖아. 즐기까지야. 그러면 용언을 찾아야 돼. 얘가 용언이거나 여기서 끊을 수는 없죠. 얘도 용언 될 수 있죠. 얘가 용언 될 수 있죠. 끊는다면 참여하되 어간은 여기까지지. 여기까지지. 바라다까지지. 그러면 녹색강을 즐기고 녹색강을 참여하는 일단 안 되죠. 맞죠? 또 요리한다 하기도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더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어찌해야 돼? 녹색강을 즐기고 무엇에 참여하는 이렇게 써줘야 맞겠죠. 그래야 녹색강을 즐기고 무엇에 참여하는 그러면 녹색강을 즐기고 무엇에 참여하는 계기 녹색강을 즐기는 계기가 되지. 다시 무엇에 참여하는 계기 녹색강을 즐기는 계기가 되잖아. 그렇잖아. 이게 빠진 거죠. 만약에 없다면 이하고 똑같아서 없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이야. 그러면 무엇을 먹고 그랬어. 똑같이 맞춰야 된다고. 근데 앞에 요걸 안 썼거든? 그럼 맛있는 밥을 먹고 맛있는 빵을 먹으면 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맛있는을 또 쓰면 우리말은 중복태평이 싫어하잖아. 근데 뒤에 뭐를 안 썼다는 말은 목적어가 생략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녹색 관광을 즐기는 것에 녹색 관광을 참여하니 안 되니까 녹색 관광에 참여하는 걸 써야지. 이해돼요? 그 다음
그러면 이거 왜 틀린 거야? 문장 성분이 생략된 거야. 이제 어떻게 나올 확률이 높냐면 지금 이 어법이 최근에 냈다가 정답이 오류 생겨가지고 전원 정답 처리가 돼버렸잖아. 중의적 표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출제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기출문제나 고등학교 교사 문장을 그대로 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렇대요? 그러면 틀린 것을 만든 문장으로 바뀌거나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류 나가지고 2년 연속 복수답 돼버리잖아.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내거나 내지 않든지 내고 싶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내겠냐. 한 번도 안 나온 유형이지만 아예 틀린 문장 4개를 다 써요. 틀린 4개를 다 쓴다고. 이해돼? 그래 놓고 보기하고 똑같은 오류를 포함한 문장을 찾아라. 이해돼요? 그러면 논란이 없잖아. 뭔지 알겠죠? 그걸 왜 예측할 수가 있냐? 70번에 1, 2번 보세요. 70번에 1, 2번이 가장 최근 문제거든? 2020년 문제잖아.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내지는 않아, 절대로. 이거 2020년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다시는 내지 않지만 방금 내가 말했던 형식을 내면 신유형처럼 보여지거든. 그게 출제자의 그런 습관이에요, 식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말하면 어떤 이런 것들은 뭐가 됐다고 해야 돼? 대등의 연결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문장 성분의 부당한 생략이에요. 문장 성분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 수식이 안 되는지, 이 수식도 여러 가지죠. 주어 서술인지 부사 서술인지, 이해돼? 그다음 용어를 잘못 쓴 건지, 알겠죠? 중복된 표현인지, 번역분지, 높임법이 잘못된 건지, 중의적인지, 문장 성분이 생략된 건지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왜 틀렸는지 이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다. 만약에 보기와 똑같은 오류를 포함한 문장을 찾아라 했는데 보기가 뭘 틀린지 전혀 모르겠다 하면 공부를 한 학생에 한해서입니다.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복된 표현입니다. 중복된 표현을 써버리면 뭐가 중복된지를 몰라요. 뭐가 틀린지를 몰라요. 이게 이게 중복됐는데 모를 때가 많은. 근데 그거는 이제 최종법이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는 말이에요. 푸는 요령이 그렇습니다. 73쪽. 그래서 3번, 19번에 3번 할 차례죠. 정부에서는 는자를 빼봐야 돼. 했나? 정부에서 저 뒤에 시행하고 있다. 일단 이상 없죠. 정부에서 자, 에서는 에게는 에는이 나오면 는자를 빼서 해석하라고 있어. 분명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돼요. 이 외국인 이 주문이 내국인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누가 정부에서 누가 내국인과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단 이상은 없죠. 나도 봅니다. 우리는 저 뒤에 있도록 했어요. 그죠? 항상 뭘부터 봐야 돼? 주어 서술을 먼저 봐야 되잖아. 우리는 다가갈 수 있도록 했어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용자들에게 이 사업의 미래상에 대해 자, 일단 이 사업이 이가 좀 뭐하죠? 이 사업 앞에 안 써졌죠? 안 써졌잖아. 단 어떤 글의 중간으로 본다 라고 하면 좀 억지성이 있지만 놔둬도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안 나왔죠. 미래상에 대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요거죠. 다가갈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다른 놈이 한 건지
딴 놈이 다가갈수록 우리가 한 건지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주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하는 건지 정부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건지 이해돼요? 이게 다 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틀렸다고 봐야 돼요. 이 사업이 뭐해서가 아니고 이 사업이 뭐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 어떤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누가 한 건지 다른 사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건지를 어찌해야 돼? 써줘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랬지. 우리 학원에서는 합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수강생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그게 없잖아. 정부에서는 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어. 누가 뭐 할 수 있도록 써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20번 어버에 맞는 문장. 그는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김 교수에게 피아노를 사사했던데 이 사사하다가 이 사사하다 뜻이 스승으로 섬기다 그 말이죠. 요거는 일사자가 아니고 무슨 사자야? 섬길사자잖아. 그러면 사사하다라는 뜻은 스승으로 섬기다 뜻인데 스승이 하는 거야? 제자가 하는 거야? 제자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사사받다라는 단어는 틀린 말이죠. 또는 사사를 받다라는 말은 없는 말이고 사사하다 또는 사사를 하다인데 이 사사하다가 몇 자리가 있어? 두 자리 서술이거나 세 자리 서술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안 선생님을 사사하다 하든지 안 선생님에게 피아노를 사사하다, 안 선생님에게 바이올린을 사사하다, 안 선생님에게 판소리를 사사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편 김 교수에게 피아노를 사사했다 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당국에게니까 틀렸죠. 무정명사니까 애를 써야 되고 인간은 현실을 지배하기 고를 동그라미 치면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이상이 없지. 그러면 현실을 지배하기도 하고 현실을 복종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지. 그렇죠. 현실에 복종하기도 이렇게 써줘야죠. 그러면 20번에 2번은 조사를 잘못 써서 틀린 거고 3번은 문장 성분이 빠져서 틀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처음 할 때는 틀렸다 맞았다. 이제 한 단계 더 지나면 틀린 것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왜 어떤 것이 틀렸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여기까지 해야 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1단계는 뭐야? 이론서에 나와 있는 틀린 문장을 다 눈으로 봐야죠. 그 많은 문장이 다 틀린 문장이군요. 이렇게.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 있어?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틀린 문장 나오는데 예시문과 이해돼? 그 다음에 공무원 수험에서 가장 유명했던 강사에 두 명 강사 있거든. 재정국어하고 선제국어. 그 사람이 틀린 문장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에 틀렸던 문장들 묶어놓은 거죠. 쭉 봐라 그 말이에요. 그 문장들을 틀렸으면 이렇게 여기 있죠.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틀렸으면 이제 맞게 고치는 것도 한번 해봐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 조사가 빠졌네. 마지막으로 봐봐. 2번은 조사를 잘못 생각한 거고 3번은 문장성이 생각된 거고 4번은 여러분 가정의 행운이 가르치면 이거 치사에 가름한 게 아니고 치사를 가름하다죠. 조사를 잘못 쓴 거죠. 그죠? 근데 2번과 4번의 차이를 굳이 둔다라고 한다면 2번도 조사를 잘못 쓰고 4번도 조사를 잘못 썼지. 근데 굳이 차이를 둔다면 2번은 그냥 조사를 잘못 쓴 거야. 애하고 애계를 잘못 쓴 거지. 근데 4번은 치사애도 될 수 있고 치사를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치사이다도 될 수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소수로 때문에 달라지지. 이렇게 본다면 소수로 자릿수 문제죠. 가름하다가 무엇을 가름하다. 타동사예요. 타동사. 타동사니까 자동사처럼 뭐뭐를 안 들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도 가능하죠. 이해돼요? 소수로 자릿수가 안 맞아서 틀렸다 해도 됩니다. 답 1번. 21번 올바른 문제입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의 독점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요구했어. 사과를 요구했어. 일본 정부에 요구했어. 일단 맞는 것 같죠? 이번 이제 비로소인데 소 맞나? 비로소는 틀리죠. 비로소 맞고요. 대단어는 발단, 전개, 유기, 결정, 결말에서 뭐야? 결말을 대단원 그러죠. 이게 어떤 글의 종류 결말을 대단원 그러더라?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결말이란 말이 없어. 그때는 뭐라 그래? 대단원 그런다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막을 올리는 게 아니죠. 대단한 막을 내리는. 근데 대단한 막을 내린다 해도 뒤에 새로운 책이 시작된다고 해서 말이 안 돼요. 대단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끝났다 해야죠. 대단한 막을 내리면서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시작되지. 그러면 막을 올리려면 뭐 해야 돼? 서막을 올리는 뭐 이 정도가 되겠죠. 3번 세종에 대한 연구한 논문과 책으로만 봐도 수백 권이 된다라고 했는데 과를 동그라미 치면 연구한 논문이고 뒤에 논문 책이죠. 논문과 책으로 꺼내야지. 책으로만 봐도 논문으로만 봐도 되죠. 근데 뒤가 우리가 지난번에 뭐 빵과 토마토 2개 들었다겠지. 논문과 책이 수백 권 틀린 겁니다. 책만 수백 권인지 논문과 책을 합쳐서 수백 권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강 교수님 이번에 정리하신 훈장 추서. 추서는 그렇죠. 사람이 죽었을 때 수여하는 것, 주는 것을 추서 그럽니다. 그럼 이 단어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는 뭐가 나올까? 이 단어가 나올 차례죠. 이거 뭔데요? 누릴 향자, 해년자죠. 향년. 향년은 사람이 죽었을 때 나이 몇 살을 총 누린 나이거든. 죽은 사람이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훈장이 추서했다. 죽었다. 향년 몇 세다. 이렇게 죽었을 때만 쓰는 단어들을 같이 알아둘 필요. 누릴 향자입니다. 그러면 정년이기 때문에 안 죽었어. 훈장이 추서되면 안 되지. 수여됐다 하든가 쉬운 말로 받았다 하든가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거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거지. 단어를 잘못 사용한 거. 단어 잘못 사용한 거 여러 가지 있죠. 사자성어를 물어볼 수, 타산지석 같은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타산지석과 귀감의 차이는 뭐야? 타산지석은 남의 단점을 교훈 삼는 거고, 귀감은 뭐야? 남의 장점을 교훈 삼는, 이렇게 잘못 쓰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회자된다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겠지. 어쩔 때만 쓴다겠어? 좋은 일 때만 쓴다겠죠. 그렇죠? 또 뭐 갑부 정도? 갑부가 되었다? 이런 말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자, 제게 3위가 갑부가 됐다. 맞는 말인가요? 틀렸죠? 갑부란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죠. 갑부는 뭔데요? 1등 부자만 쓰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갑부는 이건 외에는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이 가장 주식 가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누구는 갑부가 다 틀린 말이죠. 함부로 쓰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든 것만 했지 다시 어문 규정에 잘못된 단어들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쭉 봐야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면 그것만 딸랑 볼 것이 아니고 그걸 다시 다 봐라 그 말이에요. 꼭 내가 쓴 책이 아니어도 돼요. 자기가 보도 있는 책을 봐가지고 그 단어를 제가 싹 보고 보라 그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압축법 본 사람도 있어요. 압축법 보면 그런 게 나왔냐? 안 나오지. 큰일 납니다. 그 강사의 원본을 보셔야 돼요. 원책을.
원칙을 본 다음에 압축본을 보는 것이지, 간혹 보면 압축본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할 게 뭐냐면, 나는 쉬운 직렬이니까, 예를 들면 기술직이니까, 기술직이랑 시험이 뭐 다르냐? 나는 소방직이니까 쉬운 사람 척을 하겠다. 엄청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쉽게 나왔다고 해서 또 쉽게 나온다는 법칙도 없고, 어렵게 나와서 또 어렵게 나온 법칙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보는 일반적인 원서를 사서 보는 게 맞아요. 이래죠. 그렇게 공부해야지. 딱 압축되어 있는 것만 그냥 싸다고 그거 보아줬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21번 올바른 문장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꼭 행정직 출제자가 꼭 행정직만 출제하고 국어를? 아니에요. 2년 연속 출제를 안 시키거든. 행정이 냈던 사람이 경찰 시험 국어를 낼 수도 없어지겠지만 소방직에 있던 사람이 행정이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이해돼요? 연속으로만 안 내서 뿐이지. 그러니까 특정한 직렬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면 오산입니다. 다 해야 돼, 다. 봅시다. 22번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그랬습니다. 자, 20번 문제가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거 물어봤다는 것은 아까 유전무사, 무전무사 이런 거 특별한 거 빼놓고는 뒤에 뭘 보고 판단해야 돼? 소수로 용언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설계도에서가 꼭 틀린 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설계도에서 정 아니야. 어디에서 정했다고. 맞아 안 맞아? 맞죠. 2번은 신청자에게 꼭 틀린 건 아니야. 뒤를 봐야지. 누구에게 하나요? 자, 뭐뭐에게 하나여가지고 뭐뭐에 하나요죠. 틀렸습니다. 신청자의 하나요. 뭐뭐에 하나요. 면접시험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의 하나요. 이렇게 하지. 합격자에게 하나요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3번은 뭐뭐에 비치하고 어디에 비치하고 맞죠? 4번은 애도 불구하고 중요하죠. 애도는 불구하고고 애도가 아닐 때는 다 뭘 써야 돼? 불구하고를 쓴다가 더 중요하죠. 정확히 썼네요. 답은 2번. 23번 부자연스럽거나 잘못된 표현 고친 건데 적절히 않죠. 우리는 비속어의 과도한 사용을 삼가했는데 비속어의 과도한 사용과 과다한 사용의 차이는 과도는 정도가 지나친 거야. 과다는 뭐야? 다. 그죠? 빈도수. 너무 많다 그 말이야. 너무 많은 거 사용.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친 거냐? 빈도, 양이 많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비속어 정도가 지나친 비속어를 사용을 삼가라는 거 밑에는 너무나 많은 양의 비속어를 쓰지 마라 이 뜻이죠. 그 말이다. 근데 어디가 틀리냐면 삼가해야 한다고 틀렸죠. 우리말에 삼가하다란 말이 없다겠죠. 삼가다만 있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삼가야 한다. 삼가야 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2번은 부대인 오빠를 만나게 면회 접수라고 기다렸다를 밑에 보니까 면회 신청? 아 그러네. 신청하는 거하고 접수하는 거하고 다르지. 신청은 우리가 하는 거고 접수는 그 담당자가 접수가 뭐야? 받는 거니까 받을 숫자니까. 여기 있죠. 우리가 신청하라고 그 사람은 받은 게 접수죠. 제대로 고쳤네요. 3번 그는 비가 온 날마다 강수량을 측정한다는데 고친 게 강우량. 잘 고쳤네요. 비가 오니까 강우량이죠. 그러면 1년 강우량 하면 틀리지. 1년 강수량 그래야지. 이게 강우량은 뭐의 양이야? 비의 양만 강우량. 강수량은 뭐야? 비나 눈 등등등 물 되는 거 다 양이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니까 강우량이 정확히 맞고. 4번은 한문으로 자기 이름 쓴 거고 밑에 한자로 쓴다. 그러네. 글자로 썼다 해야지. 한자로 이루어진 글
이런 것은 한문 그런 거죠. 그럼 한문을 쓴 게 아니고 한자로 쓰라. 그게 맞네요. 그죠? 답은 1번. 24번.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충실을 논의했다. 가능한 충실이가 아니고 가능한 한을 써줘야죠. 왜? 가능하니 가능하다에 관용어죠. 관용어. 뒤에 명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한이라는 명사를 넣어줘야 된다. 문제는 이 물건은 이인데요. 이 물건은 은 동그라미. 이 물건은 이런 게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명사하고 조사죠. 그러면 치킨은 그랬어. 명사하고 조사인데 치킨은 그러면 문장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 물건은 그러면 주어라 그러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치킨은 그러면 이 물건은 그 말 아닌가? 문장 성분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내가 뒤에다 뭐를 쓰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지잖아. 내가 어떤 소설을 쓰려고 하거든. 근데 나하고 맞힐 사람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쓰려고 했냐면 이 치킨은 뭘 쓰려고 했을까? 예를 들면 치킨은 뭐였을까? 치킨은 아니다? 이름은 뭐야? 문장 성분이 보호가 되어버리죠. 이것은 치킨이 아니거든. 치킨은 먹었다? 그럼 뭐가 돼? 목적어가 되죠. 치킨은 비싸다. 그럼 뭐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하게 되면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에서 다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되 둘 다 했을 때는 중의적으로 틀린 문장이고 하나만 했을 때는 맞는 문장인데 보세요. 이 물건은 후보 공천 시점에 보낸 것인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후보 공천 시점에 보냈대. 무엇을? 이 물건을. 그 외에는 해석이 안 되지.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3번)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에 고화질 하면은 물론 그러면 은 물론을 동그라미 쳐야 돼. 왜? and잖아. 다양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고화질의 화면이 됐으니까 다양한 정보까지 가로 닫아야죠. 다양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되는데 고화질의 화면을 손쉽게 얻을 수 안 되죠. 틀렸습니다. 4번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관련 깨트를 되었다로 끝내야지. 이제는 생각이다는 안 됩니다. 이제는 깨트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죠. 주어 스스로가 안 맞습니다. 문장성 호응이 안 맞죠. 이제는 깨트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끊고 하겠습니다.